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중국, 일본, 몽골. 지리적 특성상 주변국들이 수많은 침략과 전쟁을 거쳐야 했던 우리나라에겐 더 와닿는 말일 것이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한 덕분이나 유명한 위인을 제외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인물은 그리 많지 않다. 1592년 4월 13일 오후 5시경 9개의 부대로 나뉜 일본의 16만 8천여 대군이 조선으로 밀려왔다. 국내 통일 후 대륙 정벌을 앞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욕망과 조선과의 교섭이 결렬되자 구름처럼 침략해온 것이다. 전령도, 현 영도에 상륙하여 군사를 나누어 부산 동래구와 다대포를 함락시켰다. 이후 동래, 부산진 함락을 시작으로 울산, 경주, 상주, 충주까지 파죽지세로 올라갔다. 그들이 한양에 도착하는데 채 20일이 걸리지 않았다. 왜군은 북상하며 우리 백성들을 학살하고 약탈했다. 또 수많은 포로들을 사로잡고 왕릉을 훼손했다. 그러나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연신 승전보를 울렸고 육지에서는 동래 길목을 막고 싸운 송상현이, 전라도에서는 권율이 행주 대첩에서 승리하며 힘껏 싸워 왜군의 진입을 막고 있었다. 의병 또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 곽재우를 비롯해 숱한 활약상을 보였다. 이들과 함께 항해 장수라 불리는 이들도 활약하며 조선의 승리를 위해 싸웠다. 당시 조선에 귀순한 일본인을 항외라 일컫는데 장기간 전쟁으로 인한 전쟁 기피와 식량의 부족, 과중한 노역과 혹독한 추위로 인한 고통, 일본 내에서의 불합리한 모순 등이 조선의 항해 우대 정책과 결부되어 많은 외병들이 투항했다. 이들은 항해 장수라 불리며 전쟁 시기에 공을 세워 조선의 성과 이름을 받으며 살아갔다. 그중 예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항해를 결심했던 김충선의 발자취를 따라가 어떻게 그가 귀화하고 어떤 공을 세웠으며 어떻게 인식되고 평가되는지를 알아가 보고자 한다. 저는 일본군이랑 싸우다가 항복하고 도망간 장수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들어본 적 없어요. 역사 시간에 흘려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몰라요. 저는 안 좋은 의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라면 제대로 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나라인 일본을 두고 우리나라로 왔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시절에 우리나라를 온 거는 엄청 큰 결심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분의 마음은 어땠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무슨 생각으로 그리고 어떠한 결심으로 우리나라 오게 됐는지라는 생각을 하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조선과 함께 싸워주고 힘써준 고마운 전우라고 생각합니다. 항해 장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지만 이번을 계기로 더 알아가보고 싶습니다. 임진전쟁 당시 사야가라는 일본 장수가 선봉장으로 조선에 들어온다. 하지만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킨 왜군의 환멸을 느낀다며 예의의 나라 조선을 동경해왔던 그는 군사 3,000명과 함께 투항하게 된다. 백성은 이 글을 보고 안심하고 직업을 지킬 것이며 절대로 동요하거나 흩어지지 말라. 나는 비록 선봉장이지만 일본을 떠나기 전부터 마음으로 맹세한 바 있었으니 그것은 너희 나라를 치지 않을 것과 너희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 까닭은 내 일찍이 조선이 예의의 나라라는 것을 듣고 오랫동안 조선의 문물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한결같은 사모와 동경의 정은 잠시도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조선의 예의, 효를 선망해 조선의 백성이 된 사야가는 이후 전쟁에서 큰 활약을 이어간다. 1593년 4월
경주부에 위치한 이견대 싸움에 참전하여 일본군 300여 급을 참살한 그는 이에 뛰어난 공을 인정받아 자원대부 자리에 올랐고 선조에게 성과 이름을 하사받게 된다. 성을 하사받는 일은 매우 드물며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선조 임금은 바다를 건너온 모래를 걸러 금을 얻었다며 성은 김의 김씨로 이름은 충성스럽고 착하다는 의미의 충선으로 하사하였다. 그리하여 사야가는 김충선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된다. 자원대부와 이름을 일시에 받으니 성은이 만극하여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은혜를 갚겠다. 모화당 수레가에는 그가 자원대부와 이름을 동시에 하사받은 후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1597년 11월에 김충선은 김응서의 휘하에서 의령, 정진 등지에서 활약했으며 1597년 12월 22일에서 1월 4일까지 울산성 전투에서도 일본군을 참살해 공을 세웠다. 김충선은 일본에서 조총 부대를 지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조총과 화포 등 일본의 무기 제조 기술을 전수하여 전투에 활용하고자 했다. 그는 화포와 조총을 만들어 시험한 후 각 처에 보급하여 전력을 강화할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으며 이순신 장군과 조총 및 화약 제조법을 공유하는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하문하신 조총과 화포에 화약을 섞는 법은 지난번 비국의 관문에 따라 이미 각 진영에 가르쳤습니다. 이제 또 김계수를 올려보내라는 명령이 있사오니 어찌 감히 따르지 않겠사옵니까? 당시 조선 군사들의 무기는 활과 창 등의 근거리용 무기였던 데 반해 왜군의 무기는 장검과 조총 등의 원거리에도 특화되어 있었으니 우리 군사들에게 불리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랬기에 귀화 후 김충선이 우리 군사들에게 보급하고 사용법을 알려준 조총은 더욱 소중했으며 유용했다. 그는 생전 그의 전술과 무기 보급력 등을 홀로 사용하지 않고 많은 이들과 교류하며 전파했는데 모화당진 목판에는 그가 이순신, 김성일 등 당시 유능한 장수들과 주고받은 서신을 비롯하여 조선에 귀화해 올 때 백성들과 지역 부사에게 쓴 방, 임금에게 올린 상소 등이 원문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조선에 귀화하여 조선의 편에서 싸웠지만 그의 공은 단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서 끝나는 일회성이 아니었다. 인조 2년인 1624년 인조반정의 공신 이괄은 아들이 쓴 누명 덕에 자신까지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우발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이때 이괄의 곁에는 서아지라는 또 다른 항해 장수가 있었는데 그의 무술이 출중하여 진압에 어려움을 겪자 임금이 김충선을 보내었고 김충선은 그를 단번에 참수하여 이괄의 나라를 진압하는 데 공을 세운 바 있다. 3년 뒤인 1627년 병자호란 발발 당시에는 의병을 모아 광주의 쌍령에서 승리를 거두며 조선의 승리와 평안을 위해 힘썼다. 조선으로 귀화하여 조선을 위해 많은 공을 세웠던 김충선은 여느 사대부들처럼 큰 기와집의 하인들을 거느리고 사는 대신 자연을 벗하여 살아가는 방식을 택했다. 그가 머물던 산골 마을의 이름은 우롱리, 벗우자에 사슴 녹자를 써서 주위에 흔하게 뛰어다녔던 사슴을 벗하여 살아갔다는 뜻의 이름을 붙였다. 전술에만 능통한 것이 아니라 문무를 두루 겸비했던 그는 조선인 아내와 함께 우롱리에 살며 녹동이라는 이름의 서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후손들을 가르치며 여생을 보냈다. 그가 세운 가훈을 풀이하자면 이렇다. 한 가지 덕을 쌓아 후세에 경사가 오게 하고 한 가지 선을 행해 자손들이 만 가지 복을 받게 하라. 그의 선하고 정갈한 인생관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 기둥과 천장, 벽 등에는 가훈을 비롯해 주륜들이 정갈하게 붙어있어 평소 그의 생활관을 짐작할 수 있게끔 했다. 그가 단순히 명예와 부를 위해 조선으로 귀화해 일평생을 쌓은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짐작할 수 있게 해준 광경이었다. 사당은 평소에는 공개하지 않는 곳이라고 하였으나 우리는 종친회장님의 배려로 어렵사리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다. 내부에는 그의 위패와 영정이 모셔져 있었다. 이렇듯 김충선은 조선에 투항하여 귀화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큰 공을 세워 기여한 바 있다. 그렇다면 그의 업적이나 존재는 어찌하여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 이유로 기록의 부재를 꼽고 싶다. 이순신과 같은 유명 위인은 학교 교육과정과 위인전 등으로 살아가며 접할 기회가 많지만 김충선의 경우 해당 영상 제작 과정 중에도 자료 수집이나 도서 구매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을 정도로 위인전이나 관련 자료가 드문 편이다.
김충선 장군의 후손이신 사성 김해김 씨 종친회 회장님께서도 김충선 장군의 뿌리를 찾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힘쓰셨지만 정확한 기록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으신 바 있기에 기록물의 중요성, 필요성과 더불어 미래 세대의 주역이 될 청년의 노력을 특히 강조하셨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객관적인 것을 잘 표현하지 않고 두리뭉실 가는 것은 나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역사적인 관계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거하고 조금 개념을 달리해서 정확한 근거와 확신을 가지고 기록물로 남겨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직접 보지 못한 과거의 일을 근거 없이 맹신할 수는 없다. 특히 과거에 모두가 민감할 역사적 사건과 관련한 일은 더더욱 그렇다. 때문에 미래의 정보 전달과 생산을 책임질 청년들은 더욱 기록과 기재의 중요성을 알아야만 한다. 역사 보전을 위해서는 청년들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지나간 사건이라는 역사의 특성상 상세한 기록과 근거의 수집은 역사에 대한 관심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이는 그것이 곧 역사 왜곡과 같은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지켜낼 힘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김충선 장군에 대한 것은 여러 학생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한 것을 내가 설명보다는 가감없이 많은 소견을 여러 학생들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출신지, 정확한 가문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내가 나머지 과제는 그걸 꼭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알려주고 싶고 또 가르쳐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그런 기분입니다.